예, 주말에 종목 연구 3부는 피플바이오부터입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종목 연구를 놀았더니 종목이 댓글이 쏟아져가지고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글쎄요. 한두 종목 살짝 눈 감고, 눈 질끈 감고 빼볼까라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종목 연구를 언제 올리나라고 어떻게 본다면 눈이 빠지게 그렇죠, 그죠? 기다리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니까 한두 종목이라도 살짝 빼먹기도 그렇고 해서 다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그렇죠. 괜히 투정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농땡이 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C 찍으려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피플바이오는 파동의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상장된 지 제가 지난번에 분석할 때 67이라고 쓰는 걸 봐서는 상장된 지 67일 됐다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상장된 지 이제 109일 됐습니다. 물론 캘린더 데이가 아니고 비즈니스 데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캔들이 109개 있습니다. 109개. 그러니까 109개의 캔들을 가지고 파동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죠? 파동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C라 그러면 어디가 A냐, 이거죠? 또는 어디가 1, 2, 3이냐, 알 수가 없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파동은 말하기보다도 그냥 하락세의 와중에 어딘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별로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진짜로, 지금 정말로. 볼게요. 지금 옛날로 약간 돌아간다면, 예전에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구름에서 그전에는 구름이 없었고,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 이후에서 2월달 이후로 보더라도 구름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기준선 넘기지 못하고 아주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죠? 그러다가 지금 후행스팬을 잘 보세요. 후행스팬이 캔들에서 이만큼 이격이 벌어지더니 야금야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후행스팬도 캔들을 따라가고 있죠. 그죠? 따라 마시고 있죠. 그러면서 통상 일목균형표에서 이즈모카 산진이 모든 괴선들, 후행스팬, 선행스팬, 기준선, 전환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찍어라 한다면 나는 후행스팬을 찍겠다, 선택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후행스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세 사라.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후행스팬이 캔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꽤 멀었다가, 그죠? 꽤 멀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따라 마셨죠. 거의 따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주가가 살짝 오르면 어떻습니까? 얘가 캔들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죠? 물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캔들 밑으로 내려갑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다시 캔들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전에 비해서는 일단은 사정은 좀 나아졌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C 바닥이 언젠가요?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언제 바닥인가 하니까 아마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거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몇 달째 고생 중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제는 사정은 좀 나아져서나 앞으로 얘가 좋아지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도 기준선입니다만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뭐입니까? 이 구름을 넘겨야 되는데 이놈의 구름이 새까맣게 두껍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동안 오랫동안 구름 밑에서 헤매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서서히 후행스팬이 캔들을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 지금보다는 사정은 좀 더 나아지리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디가 상승세를 보일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이때까지 기다린 거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국보디자인입니다. 국보디자인. 이것도 파동이 참 어렵게 보이긴 한데, 그렇죠. 그죠? 참 어렵네요.
자, 뭐, 1, 2, 3의 1, 3의 2, 그죠? 3의 3, 3의 4, 3의 5인가요? 여기가 1, 2, 그 다음에 3의 1, 3의 2, 이거 1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죠.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그 다음에 여기가 3, 싹 그렇게 마음에 드는 파동 계산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조정이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가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다소간 좀 약간 좀 걸리는 것은,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2인데, 그죠? 이게 2인데, 이게 4라고 했잖아요. 4, 그죠? 4. 근데 4라고, 이 4자가 왜 이래? 4 파동이, 4번 파동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죠. 2번도 짧았는데, 4도 짧다고요. 그래서, 혹시 2가 짧은 반면, 2가 짧으면 4는 어떻게 합니까?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2가 단순하면은 4는 복잡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A, B, C로 되면서 4가 4번, 여기가 4가 끝이 아니고 4의 A, 4의 B, 4의 C도 한 다음에 비로소 5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움직임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하간 간에 지금은 4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4번 파동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팔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확률로 봐서는, 뭡니까? 기준선이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딱 닿았는데, 내일 되면 당장 이렇게 핸들을 벗어날 상황이고, 실시간에는 여기서 사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무난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은, 아직까지 4번 파동이 안 끝나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때가 생각해도 늦지는 않죠. 그죠? 일단 올라갈 거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B 하이텍입니다. B 파동인가요? 아니면은, 뭡니까? 새로운 파동인가요? 하셨거든요. 자, 1, 2, 그죠? 3, 그죠? 그 다음에 4로 된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2, 그죠? 그 다음에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게 5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4번 파동이 안 끝난 건지를 알고 싶으신 거죠. 낙서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걸 왜 낙서를 해놓냐니까, 얘가 지금 후행스팬이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캔들을 벗어나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면은 기준선 전환선에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쪽으로 그려 두었거든요. 지우고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자,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냐? 여기가 1이고, 라지 1, 라지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2, 가로 치죠. 3의 1, 가로 2,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의 3, 여기가 가로의 4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올라가고 있는 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은 확실치 않죠. 그죠? 막 낙서를 막 했습니다만은, 기준선에서 막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단언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배운 CCIL에 따르면은, 여기서 사라 그러네? 돌아선 건 분명하죠.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안 나타났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죠? 그러고, 기준선도 내려오니까,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기준선을 위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전환선도 기준선 위로 올라갈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은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죠? 계속 내려오는데, 반면에 전환선은 올라가니까, 뭐, 다음 주 되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교차할 공사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구름 안에 있어서 확실하게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얘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기면은, 사고 오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었잖아요. 여기 이 가로 이었잖아요. 근데 옆으로 펑부짐하게 다소간 좀 이렇게 옆으로 플랫 비슷하게 이렇게 왔으니까, 플랫 비슷하게 왔으니까 이거는 가파르게 디그잭으로 떨어지는 것도 비슷해 보이니 뭐 여기를 4번 파동의 바닥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죠. 5번 파동으로 5번 파동이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 사고 싶으시다면 5번 파동이라서 역시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 다진 매수, 그리고 구름 위로 다 올라가면은 그때는 본격 매수한 상태이고, 아직은 좀 애매하니까 기다려보는데 5번 파동일 공사는 좀 높다. 어쩌하노? CCI가 사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구름 안에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의 1, 5의 2로 되는 스토리도 가능하겠죠. 이게 A, B, C. 그리고 이게 4. 그 다음에 5의 1, 5의 2로 되는 스토리도 가능해 볼 테니까, 구름이래. 기준선만 넘겨라. 그러면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자, 키움 정권입니다. 키움 정권이거나 또는 미래에셋 대우 정권이거나 간에 정권사들의 움직임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똑같죠. 그죠? 당연하죠. 주가가 오르면은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나면 정권사가 돈을 벌게 되어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정권사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지금은 5인데, 지금 혹은 여기 이걸 1이고 이걸 4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네. 그렇죠. 문제가 있죠. 왜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은 맞고 라지 1, 여기 라지 2는 맞는데, 그죠? 그다음 여기를 라지 3로 볼 수 없고 라지 3의 1, 그죠? 여기를 라지 3의 2로, 어떻게 절묘하게 2로 바꾸나요? 이걸 지우고 라지 2, 그죠? 아이고, 이거 싹 올리면 2죠. 오케이. 네. 여기가 2, 그죠? 그래서 라지 1, 라지 2, 라지 3의 1, 2, 3 이런 식의 스토리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럼 지금이 끝났나요? 아직 확실치 않죠. 근데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가 바닥이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물증이 필요하죠. 무슨 물증? 기준선을 넘기면 좀 더 확실해지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CCI에 따르면 여기서 사라 그랬으니까 CCI가 일단은 바닥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뭡니까? 기준선을 넘기고 이게 1, 2에서 3로 가는 상승파동으로 가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기준선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나빠 보이는 그림은 아니죠. 그죠? 상승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 DB 하이텍에다 그려놨죠? 키움 정권은 역시 아직은 두고 보자. DB 하이텍은 제가 올라가고 보는데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퀘스천 마크. 그렇죠. 그 다음에 카스텔바작입니다. 카스텔바작은 일단 관상을 보니까 뭐 이런 스토리가 되네. 그죠? 이런 스토리죠. 근데 이게 과연 맞나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일러 보고요.
예? 이걸 2로 봐버리면 이게 3이고 이게 4가 돼야 되는데 그죠? 4가 되면 1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 2 맞고 여기를 급동했으니까 이게 310산을 3으로 보고 그 말이군요. 1, 2, 3, 4인데 이걸 3으로 보기보다는 뭐 3의 1번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3의 1번을 볼 수밖에 없죠. 여기가 3의 2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주고 아까와 같은 우리의 표기 방법대로 한다면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가로 1, 여기가 3의 2, 뭐 이렇게 되겠죠. 아까 그래서 뭡니까? 키우는 정보가 마찬가지로 3의 2, 다음에 3의 3이 예상되는데 그럼 이게 3의 3이 있다고 그러면 기다릴 거냐? 그날 잘 모르죠. 그죠? 아까 키움 정권은 그래도 기준선을 넘기면은 올라간다고 했죠. 아직까지 이게도 확실치 않은 것처럼 가설 바닥의 경우에도 뭡니까? 뭔가 이게 물증, 다시 말해서 기준선을 넘긴다거나 뭔가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CCI가 그래도 여기서 돌아서고 있으니까 매수 신호니까 반등은 예상되는데 확실히 되려면 그렇죠. 기준선을 넘기면은 좀 더 이게 3인가 보다 싶고요. 그러다가 구름 위로 싹 고개 올라가면은 진짜로 계속 가는가 보다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게 아직까지 이번 파동이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왔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 일단은 기준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구름의 돌파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아직은 확 여기를 바닥으로 예단하고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오케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일부 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쳐드린 대로 기준선 넘어서는 거 보고 일부 사고 그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다 샀다. 배움대로 했는데 맞나요? 예, 맞죠. 잘하셨죠. 그죠? 잘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오르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다. 자, 롯데정밀화학. 자, 기준선 넘겼네요. 그죠? 샀죠. 그 다음에 구름 올라갔네요. 샀죠. 그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샀으니까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는, 빨리 보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 샀더라도 기존선 밑으로 내려오면 어찌 됩니까? 도로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름만 넘기고 기존선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끔 이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던져야죠. 잘 안 됩니다만은 그거 잘 안 던지고 버티다가 잘못하면 이게 물론 롯데정밀화학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할 근데 이런 종목들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버텼다가 이런 꼴을 당하면은 곤란하니까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찌 됩니까? 일단은 던져야 된다는 거지. 일부라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 위에서 매수했어요. 오케이. 전환선, 구름이 더 샀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혹시나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쩝니까? 틀릴 수 있으니, 그때를 고려해 보시라는 정도,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목을 골라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에 올라가 샀는데, 10개 종목이 다 올라가느냐? 아마도 그 중에서 7개 종목은 날아갈 거예요. 나머지 3개 종목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날아가는 듯 하더니 도로 밀리는 종목이 한 3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어찌 됩니까? 이 종목을 손에 놨으니까 악재까지 보유하고 이익난 종목을 팔아야 되느냐? 천만에. 거꾸로 손에 난 종목을 팔고, 그죠? 이 돈 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이 종목, 7종목, 이익 나는 종목에다 더 사가지고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조금 터지고 많이 벌고 돼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참 잘하셨어요. 그죠? 잘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하다 보면은 금방 요령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매수하는데 또는 매도하는데 그다지 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아까 뭡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키움 정보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종목하고 코스피 지수와 되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죠, 그죠? 지금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키움 정보하고 조금 그림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월 달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그전에 상승세였고 1위였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였고 이었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좀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1월 달부터 다시 조정을 보였는데 이거는 여기가 1, 2 하고 3을 하기에는 이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1, 2, 3라고 보기보다는 어찌됩니까? 1, 2에서 이게 아직까지 2의 일부 내지는 2, 3를 할지라도 뭐 3의 여기가 3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직까지 3의 2 파동의 어딘가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2번 파동, 여기가 1이고 A, B, C 하면서 여기가 2번 파동의 어딘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러다 다시 이제 1, 2 지나가려면은 3가 날아가겠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물증이 필요한데 일단 기준선율로 싹 올라왔으니까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3가 될 가능성. CCI도 사라 그러네요, 여기서. 그리고 절하선을 기준선으로 교차했네요. 조금만 주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후행스팬의 저항을 뚫고 캔들 위로 올라갈 테니까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물증이 아니고 기준선 정도 넘긴 거니까 일단은 뭡니까? 타진 매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점점 더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후행스팬도 이래될 테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3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뭐 이 종목은 파동으로 볼 수도 없죠. 그죠?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파동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난감한 입장이죠. 몇 번 속았죠. 예를 들어서 뭐 CCI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CCI 여기가 바닥인가 했습니다만은 조금 반등하다가 도로 떨어졌고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가 다시 올라가네. 여기가 몇 바닥인가 싶으면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갔고. 그죠? 또 여기가 매수 타임인가 바닥인가 하면은 조금 반등하다가 또 밀리고. 그러니까 뭐 조금 반등하다가 밀리고 조금 반등하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 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지표도 계속 CCI도 사라 그랬다가 팔라 그랬다가 사라 그랬다가 팔라 그랬다가 사라 팔라 사라 팔라 사라 팔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 다시 CCI가 돌아서곤 있습니다만은 이걸 과연 이걸 반등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될지 아니면 과거에 수많은 예처럼 조금 반등하다가 밀리고 조금 반등하다가 밀리고 했으니까 지금도 조금 반등하다가 밀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저로서도 뭐라고 어떻게 전략이라고 제시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이때 구름 밑이나 기준선 밑에서 안 팔았다면 이제 와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죠? 있으니 지금이라도 팔고 이 종목을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손실이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어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쏘갔지만 CCI에서 많이 쏘갔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너무나 다락폭이 너무나 크니까 이번엔 진짜일 거야 라고 한번 믿어보긴 하겠는데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어찌 됩니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죠? 단 한 번도 이날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저한선도 못 넘어갔고 기준선은 뭐 건드리지도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기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좀 안심이라도 하겠다.
희망이라도 좀 가져보겠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주가를 그냥 마냥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 별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휴비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어렵네요. 이 옆으로 이렇게 기는 것은 되게 사죠, 그죠? 그죠? 옆으로 기는 때 사예요. 옆으로 길게 기는 게 사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위에 이거 저항선을 뚫리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파동을 기대해도 좋겠죠, 그죠? 일단은 CCI가 여기서 사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사락을 했으니까 일단 올라갈 거 보여지고요.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테스트해보고 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요 며칠간의 하락, 요게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니고 좀 더 가고 나서 진짜로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연재로 봐서는 기준선도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그렇고 구름 위에 있고 다 괜찮으니까 굳이 하락할 거라고 보기는 밑으로 하락세로 조정이 아니고, 이거는 구름 위에서 움직이는 조정이 아니고 구름 밑으로 빠지는 하락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올라갈 거로 봐도 되겠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새로운 상승 파동인가요? 비파동인가요? 하셨거든요. 아마도 지난번에 분석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5번 파동이고, 그죠? 얘가 1, 2, 3, 4, 5, 그 다음에 ABC인데, 여기가 ABC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를 ABC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A까지가 A고, 그 다음에 이게 B고, 새로운 C가 있는 걸 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어렵죠. 더구나 그 이야기는 이걸 여기 새로운 상승 파동을 하고 주장하려면 여기가 바닥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조정 파동의 끝을 찍어낼 수 정확하게 찍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확률은 어떠냐?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확률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번에 새로 배운 CCI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100 밑에서 마이너스 100 밑에서 올라가니까 사라 그러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C 파동의 바닥일 공산이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CCI 가지고도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거든요.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그죠? 근데 CCI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와 CCI 관계에서 다이버전스도 발견되죠. 일단 올라갈 쪽으로 보고 싶고요. 기준선 위로 주가가 고개를 싹 냈으니까 일단은 가능성은 새로운 상승 파동, 일루만 파동의 확률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얘가 구름 밑으로 다시 내어버리면은 뭡니까? 일장춘몽이죠. 그때는 이게는 일장춘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A고 이게 B고, 그죠? 다시 한번 C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구름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41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일단은 줄여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확률은 위쪽으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라는 말씀도 참고 삼아 드립니다. 자, 뷰웍스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은 뭡니까? 컵인가요? 하셨거든요. 자, 거래량 보죠. 거래량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네.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컵이라면 그렇죠? 주봉인데 거래량 여기 터졌고 여기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여기도 거래량이 작고 그러니까 뭐 컵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컵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핸들 만들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터져야죠. 그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상승세가 나타났고, 콘솔리데이션, 거래량 줄어들고 나타났고, 양쪽 벽에서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캔들까지 만들어지고 있을 거니까 컵의 공사는 매우 높습니다만은 역시 뭐가 필요해요? 거래량이 막판에 왕창 터지면서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열심히 제가 파동을 막 매겨놨네요. 어떻게 매겼나요? 1, 2, 1, 3, 4, 5, ABC. 그 다음에 새로운 1인가? 그렇죠. 뭐, 새로운 1 정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새로운 1인데, 그룹까지 넘기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여기 있는데, 캔들을 막 넘어갈 것 같으니까, 뭐, 꼭 핸들이 아니더라도, 컵이도 핸들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기준선 위에 있고, 그룹 위에 있고, 후행스팬 문제 없다는 이유로 올라간다고 봐도 되죠. 그죠? 그렇죠. 오케이. 자, 마지막 종목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L, 그죠? SOXL의 파동을 매겨달라 하셨거든요. SOXL의 파동이나 SOXX의 파동이랑 같죠, 그죠? 어차피 이게 3배로 아래 위로 뻥튀기 된 게 SOXL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ETF니까, 뭐, 같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파동을 보죠. 지난번에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종종 말씀드린 거죠. 1, 2, 3, 4, 5. 여기까지가 5. 5 파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5인데, 5 파동도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 그러니까 이거 5라고요. 지금 A, B, C인데, 여기까지 A, B, C 파동 끝,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고, 혹은 A, B, C로 해가지고, 뭡니까? C 파동까지 더 내려온 다음에 이 A 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 파동이 있은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이게 조정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여기가 너무 짧지 않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고 현재 나타나는 반등 파동을 B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C가 한 번 더 있다고 봐야지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기준선 위에 올라간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B일지 모르겠으나 굳이 이걸 B라고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A, B, C 조정 끝나고 새로운 상승일 수도 있고, 혹은 이 5번째 파동이 여기가 아직까지 안 끝났고, 그죠? 안 끝났고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루 이틀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게 역시 뭡니까? 뭐라 그럴까? 비파동이기보다는 상승 파동의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B구나, 이구나, 이거 기준선만 지켜진다면 전고점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고점 넘기 근처에서 다시 내리고 온 거는 약간 이 파동이 플랫이 될 수도 있거든. 플랫. 그죠? 이게 두 개 같아지는 플랫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전 근처까지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도 아직까지 B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B의 가능성 절반, 새로운 상승 파동일 가능성 절반인데, 일단은 파동보다도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지금은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져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리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은 올라간다고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부까지 다 했네요. 자, 월요일 날, 내일 월요일입니다. 희망찬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3시 반에 변함없이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